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깨, 목 이렇게 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날 하루에 많이 쓰게 될 관절을 먼저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관절, 목 관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희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35분 이상을 고개를 이렇게 숙인 채로 보시게 되는데 허리에도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것처럼 목에도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목 관절에만 생기는 좀 생소한 질환도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친절한 닥터 바로 이분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재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춘해병원 정형외과 최재상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목 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 일단 기본 학습을 좀 하지요. 네. 목 관절 어떻게 생겼나요, 선생님? 우리 목도 허리처럼 예. 척추의 일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목에 7개의 뼈, 그리고 등에 12개, 네. 허리에 5개의 척추뼈로서 구성되어 있는 예. 척추의 일부분이고요. 예. 그 목뼈, 경추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예. 완충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존재를 하고요. 예. 이걸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척추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뇌에서부터 연결되는 예. 중추신경인 척수가 내려가게 되고 예. 이 중추신경이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8쌍의 척추신경이 나오는 예. 그리고 이 척추신경은 팔로 가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요 지금 모형에서 설명을 네. 드리면 여기 일단 저희가 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여기가 뇌고 예. 이게 요 척수가 되면서 척수. 내려가고 있는 예, 예. 것이죠. 이 척수도 사실은 다 중추신경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쭉 관을 타고 내려갈 때까지 중추신경인 거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노란 줄들이 이제 말초신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척추신경, 우리 말초신경에 제일 예. 처음 나오는 신경이죠. 예, 예.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일단 저희가 이제 목하면 요즘 제일 떠오르는 얘기들은 일자목, 네. 뭐 거북목 이런 얘기들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실까요? 보통 먼저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얘기하는 편하게 참 혼용돼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네. 용어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은 정상적으로 C자의 모양입니다. 이게 네. 앞쪽으로 C자 모양이거든요. 예, 예. 허리도 C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태생기 때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자라면서 등이 예. 거꾸로 C자가 되거든요. 예. 심장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 쪽의 뼈는 뒤로 C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서서 걸어야 되니까 목과 그 위에 있는 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허리가 C자 모양이 되어야지만이 목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면서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을 사진을 찍어보면 예. 수십 명의 환자가 온다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일자목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목에 통증이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예, 예, 예. 우리 다리에 쥐가 나면 다리에 근육통이 오고 그러면서 예. 다리가 뻣뻣해지듯이 예. 목에 있는 근육에 경련이 오거나 예. 목에 있는 근육에 경직이 오게 되면 예. 목 역시도 뻣뻣한 일자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자목이라는 것은 실제로 병명은 아닙니다. 병이 아니라 단지 목에 있는 근육통이 온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이게 단순히 목에 근육이 굳어서 뻣뻣해진 게 아니라 네. 이 목이 앞으로 구부정해진 거예요. 예. 진짜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예. 뭐 스마트폰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내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보면서 장시간 작업을 한다든지 그때 예. 목을 쭉 빼고 일을 하게 되면 네. 자세가 안 좋으면 어. 결국은 목에 있는 근육이 만성화되면서 경직이 와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단순하면 이런 건 거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경추뼈들이 일자로 쭉 서 있으면 요거는 아픈 목이다. 그렇죠. 근육통이 와 있다. 교통사고를 네. 당했건 무슨 수술을 그렇죠. 했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 이건 아픈 목인 거고 그게 일자목인 거고. 그는 근육만 풀리면 정상적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북목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구부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뭐 스마트폰을 만성화되어 있는 하거나 상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게 거북목입니다. 근데 거북목이요 선생님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이걸로만으로도 목 디스크가 올 수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목은 정말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예. 목이 앞으로 구부정해지면 C자가 가장 편한 목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게 거꾸로 C자처럼 앞으로 구부정해지니까 목에 있는 근육과 인대 쪽에 무리가 되고 네.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예. 보면 등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질 수가 있는데 예. 그 상태에서 결국 뼈하고 뼈 사이에 예. 물렁뼈에도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예. 그 물렁뼈가 상하게 되고 변성이 오고 예. 그래서 이게 약해지게 되면 뒤쪽으로 터져나올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예. 물렁뼈가 터져나온 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는 병이기 때문에 예.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의 디스크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렁뼈가 막 터진다, 뒤로 빠져나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저희가 준비된 거 있으니까 네.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목 디스크라는 것은 예. 허리 디스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예.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물렁뼈 바깥쪽에 조금은 더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정말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수분이 충분한 젤리 같은 수액이 있는데 네. 이 수액에 충격을 자꾸 받는다든지 네. 만성적으로 그게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그게 상하게 되면 네. 이 수액이 변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탈수가 되고 예. 그러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 압력이 높아지면 이 뒤에 그 섬유륜을 뚫고 네. 뒤쪽으로 밀려 나와서 예. 척추 신경을 누르는 것을 목 디스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하고 차이가 있다면 허리 디스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척추 신경, 그 말추 신경이거든요. 네. 척추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만 그런 생기는데 증상을 많이 말씀을 네. 하시죠. 네. 근데 목 디스크는 일단 척추 신경이 눌리면 팔이 저리고 당기고 손가락까지 마비가 올 수는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예. 척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예. 척수를 심하게 누르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척수증이라는 병이 또 예.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게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척수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이 시간에도 지금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허리 자세를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목은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리는 폈는데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 나와 있는 채로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둘 다 한꺼번에 한번 잡아보죠. 허리, 목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자세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보통 스트레칭 뭐 국민체조처럼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도움이 예, 되는데 예. 가장 쉬운 팁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네, 결국은 우리 가슴 윗부분이 네, 하늘 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펴지고 예,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허리도 펴지게 될 테고 네. 전체적인 척추 밸런스, 특히 목의 밸런스가 정말 잘 유지되면서 목이 건강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몸을 앞으로 쫙 뻗어야 되니까 예. 그 구부정하게 하는 게 훨씬 편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예, 이제 가슴 윗부분, 네. 이게 부분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예. 평소 때도 유지시켜 주시면 예.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허리 펴, 목 펴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을 하늘을 봐 이렇게 한 마디만 딱 해주시면 가슴을 하늘을 보게 되면 어차피 허리가 펴져야 되고요. 네. 목을 밑으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어깨도 펴지고. 그렇죠. 어깨도 네. 펴지고. 그러니까 요 자세를 아이들한테 하도록 가슴을 하늘을 보도록 해. 요거 한 마디만 하시면 그렇죠. 자세가 척추가 다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실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척수증이라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랑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척수증, 척수는 우리 그 척추뼈를 따라서 지나가는 요 신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뭔가 조금 다른 건가요? 네. 허리랑? 그게 어. 우리가 중추신경과 말추신경, 신경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 몸에는 중심이 되는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차이는 뭐냐면 중추신경은 재생이 되지 않은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말추신경은 정말 으스러지지 않은 다음에야 예. 웬간하면 재생이 될 수 있는 신경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추신경의 대표적인 부분은 다 알다시피 뇌? 뇌 같은 경우에 뭐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와서 마비가 되면 다시 신경이 재생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뇌에서부터 척추관을 통해서 네. 목에서 등까지 내려오는 예. 척수라는 우리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추신경이 만일 디스크든지 아니면 다른 후종인대 고라증 같은 다른 병들에 의해서 예. 쪼이게 되면 예. 결국은 척수증이라고 해서 예.
뇌신경에 문제가 왔을 때 마비가 오듯이 예.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초신경은 그 척수에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척추신경이라고, 척추신경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하지, 상지의 어떤 사지의 신경이 되는데 이런 예. 사지의 신경과 척추신경을 우리 말초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척추신경이 눌린 경우를 신경증, 네. 보통 얘기한 디스크고요. 예. 그리고 척수가 눌린 경우를 척수증이라고 예.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허리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리가 저리고 뭐 이 정도의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데 목 부분에서 목 디스크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거는 뭐 팔저림을 떠나서 팔다리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척수를 다치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 디스크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목 디스크의 증상 중에 특별한 게 팔절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허리는 다리 그렇죠. 가절인 거고 목 디스크는 팔절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척추신경이 예, 목에서는 팔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6번 신경 엄지손가락 쪽으로, 7번 네. 신경은 세 번째 손가락, 그다음 8번 신경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허리에서도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그 신경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듯이 네, 목 디스크 역시 원칙적으로는 어깨에서 팔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리고 당기고 마비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목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척수가 눌린 경우에는 좀 다르죠. 하지까지, 네. 밑에까지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기면 일단 특징적으로 팔이 저리다, 손도 저릴 수 있고, 팔도 저릴 수 있고 이런 증상들. 근데 이게 선생님 환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저릿저릿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 다른데 예, 뭐 웬간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조금 저리고 불편한데 약간 무리하니까 좀 아프다 이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예, 정말 심하게 터져 나와서 척수증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나오는 신경, 그 신경근을 네. 완전히 누르는 경우에는 정말 내 팔을 베어내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극심한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수술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주면 사실은 목 디스크를 우리가 의심하기가 좀 쉬운데 네. 요 애매한 증상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두통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어깨가 아프다, 등이 아팠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음. 결국은 목 디스크가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원칙적으로 목 디스크는 팔로 가는 병입니다. 예, 하지만 목에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목이 예. 앞으로 구부정해져 있다 보면 목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상하면서 예.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당기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목의 통증만이 아니라 네. 어깨의 통증, 등의 통증.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스크 때문에 어깨로 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목의 신경 중에서 어깨로 가는 4번, 5번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눌리면 또 어깨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렇게 팔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예, 이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목에 있는 근육이 머리에 있는 근육까지 당기게 되는 근성 두통, 근육성 두통, 예, 뭐 예. 긴장성 두통이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디스크 환자들 중에서 약간 생뚱맞게 예,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뭐 어. 눈이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또 사실상 목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두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통이 있다고 그게 목 디스크는 그건 사실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두통이 있는 경우에 먼저 뭐 우리 머리에 대한 예. 부분들, 뇌신경에 대한 부분들부터 예. 확인하는 게 순서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 있을 때는 당연히 목 디스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통증으로 이제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가슴도 아플 수도 있고 어깨도 아플 수 있어서 그럼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이게 다 목 디스크냐면 그게 아니라 일단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머리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심장 검사부터 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혹시 목 디스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의심을 해보는 거죠. 가슴이 아픈 경우에는 예. 사실은 그 가슴에 근육통도 있지만 예. 우리 등뼈, 네. 사실은 목이나 허리의 디스크보다는 등뼈, 흉추의 디스크는 사실 드뭅니다. 예. 이게 꽉 조여 있기 때문에 쉽게 터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추에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뭐 목 디스크는 팔로 가고 허리 디스크는 다리로 가듯이 예. 늑간신경이라고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걸 누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쪼이고 당기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심장에 다른 문제가 없고 예. 그다음에 폐 능막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 예. 가슴이 정말 조이고 당긴다면 뭐 사실 대상포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확인되면 음. 그러면 우리 흉추 예. 등뼈의 디스크들도 사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증상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내 얘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나도 요즘 좀 팔이 저린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예. 보통 반듯하게 누워서 네. 하늘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누워서 다리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렇죠. 다리를 검사였죠? 뻣뻣하게 예, 요렇게. 쫙 뻗은 다음에 다리를 들어올렸을 예, 때 예. 통증이 더 심해지면 예. 허리 디스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신경이 당겨서 오는 건데 예. 목 디스크 역시 신경이 당기면서 음. 눌려지게 예.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면 어떤 자세냐면 되나요? 목을 뒤로 제치고 목을 뒤로 제치고 목을 뒤로 제친 상태에서 예. 만일 오른팔이 아프다면 예. 오른쪽으로 목을 제껴주는 거죠. 예. 요 목을 상태에서 제껴주고. 오른쪽으로. 예.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예. 위에서 머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중심을 꽉 눌러주면 예. 눌려있는 신경이 당겨지면서 예. 더 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일 오른쪽 저림이 있었다면 예. 목을 뒤로 제끼고 예. 그쪽으로 목을 돌려가지고 위에서 네.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예. 팔의 저림이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스프링 테스트라고 해서 예. 우리가 진찰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예. 자가 진단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걸 한번 해보시면 진짜로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요쪽 팔이 저린 느낌을 받으시게 되겠네요. 그죠?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림이 있는 부분이 통증이 더 악화되는 느낌. 예. 네, 자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 네. 뭐 필요하면 뭐 MRI도 찍어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목인데 이거 뭐 수술부터 바로 하자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목 디스크는 원칙적으로 예, 우리 디스크 허리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 디스크도 원칙적으로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예, 목 역시도 수술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10명 중에 9명은 안정을 취하거나 잘 지켜보거나 예, 정말 통증이 있거나 저림이 있다면 꽤 심한 디스크라 하더라도 약을 쓰는 것만으로 예,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가 물리치료하면서 견인치료 이런 어떤 부분들만으로도 대개는 흡수가 돼서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사실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 예. 디스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예. 그런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두어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불구하고 네,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거나 네, 마비가 진행되거나 음,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밤에 울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네, 진짜 팔을 끊어내고 싶다고 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척수증이 있어서 네. 척수증은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예, 척수증은 단순하게 뭐 신경이 눌려가지고 저리거나 당기는 게 아니라 네, 마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척수증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진다. 90% 이상에서 90% 좋아진다는.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10% 아래쪽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요 수술을 그러면 목 디스크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목 디스크 수술은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목 앞으로 해서 한 3cm 정도 열고 현미경을 보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목 앞으로 간다고요? 네, 목 여기 앞으로. 기도식도 지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식도를 제끼고 들어가는 거죠. 아, 옆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예. 완전히 앞은 아니고 예, 예. 약간 옆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 예. 우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들어가 가지고 예. 한 3cm 정도 열고 현미경을 보면서 네. 그 신경을 옆으로 제껴 놓고 터져 나온 물렁뼈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긴 한데 네. 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뒤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네. 실제로 척수를 당기게 되거든요. 아. 척수가 당겨지면 그 밑에 부분은 마비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 사실 경험 있는 의사한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손가락 예. 잘 열어서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서 일단 위치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척추뼈와 척추뼈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예. 안에 있는 물렁뼈를 예. 허리 디스크처럼 터져나온 물렁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예. 있는 정상적인 물렁뼈도 제거해야지 뒤쪽에 신경 누르는 물렁뼈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터져 있는 디스크를 제거가 가능하니까 음. 그렇게 일단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없이 간격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겠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케이지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네. 높이를 맞춰주고 예. 그리고 뼈와 뼈를 붙을 수 있도록 뼈 이식을 해주는 그런 식의 수술 방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허리 수술도 하시고 네. 목 디스크 수술도 하시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허리랑 목 중에 이렇게 수술의 난이도나 뭐 시간이나 수술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쉬우신가요? 사실 둘 다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고요. 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야 한 30분 안쪽으로 음. 간단하게 실제로 척수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수술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 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은 쉬운데 네. 만일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면 그걸 끄집어내면서 혹시나 척수에 살짝이라도 건들릴까 봐 네. 조금을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 1시간 정도 안에 수술은 진행이 되고요. 네. 허리 디스크도 대개는 수술하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만 목은 훨씬 더 어. 정말 수술하고 나오면 네. 바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수술의 만족도도 무척 높은 게 목 디스크 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도 많이 하지 않고 네. 해도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경험만 있다면. 들으면서 네. 일단 조금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금 얘기가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볼게요. 목 디스크증까지 얘기했는데 아까 척수증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척수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공간이 좁아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수증이라는 것은 예. 결국은 목의 신경증, 보통 디스크처럼 네. 팔이 저리거나 당기는 신경증만이 아니라 예. 뇌에서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척수를 누르는 어떤 질환들, 네. 대개는 디스크가 제일 많습니다. 디스크가 정말 심하게 터져 나오면 예. 이게 척추관 안에서 척수가 내려가는데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척수를 상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척수증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예. 또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 우리 척추 앞쪽으로 우리 예. 척추뼈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내려가고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우리 후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척추뼈를 앞에서 그리고 뒤쪽에서 예. 잡아주고 있는 예. 그런 종인대 예. 쭉 밑으로 내려가는 종인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 뼈와 물릉뼈를 잡아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는데 전종인대가 있고 후종인대가 있는 예. 거예요. 그 후 뒤쪽에 종인대가 결국은 척추관 앞쪽이 되는 거고 그 바로 뒤에 척수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얇은 막 같은 건데 이게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유전적인 원인도 사실 많은데 예. 원인이든지 이름 그대로 골화증 예. 뼈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단단해지고 이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척추 관 자체가 예. 좁아지면서 척추 신경뿐만이 아니라 예. 척수까지도 누르게 되는. 예. 그래서 허리로 치면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개념인데 아하. 척추관 협착증은 뭐 말초신경을 누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예. 마비로의 진행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추를 늘 얘기를 할 때 했던 척추관 협착증이랑 비슷한 뭐 기전으로 네. 목에도 생기는 건데 이게 차이가 이제 뭐냐면 말초신경을 좁히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을 압박을 한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척수증이요. 네. 이게 오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결국 뭐 디스크든 후종인대 골화증이든 간에 예. 척수증이 심해지면 우리가 제가 진료실에서 앉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진단이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데 그래요? 들어올 때 보면 흐느적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러면서 오. 환자분한테 왜 이렇게 그러세요 하면 내 발에 무슨 고무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스펀지가 있는 것 같아. 예. 내 발에 지금 힘이 없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숟가락 젓가락질을 하게 되면 자꾸 떨어뜨린다고. 아. 그리고 글을 쓰려고 펜을 예. 들면 글이 제대로 안 쓰지고 예. 힘이 없어진다라는. 예. 그래서 척수증이라는 것은 신경증과 다르게 예. 손의 마비, 하지의 마비 이런 게 주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 다리가 다 약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척수가 오른쪽 밑으로 왼쪽 내려갑니다. 다 약해지는 겁니까? 보통은 같이 옵니다. 아 그래요. 척수가 같이 눌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천천히 진행이 돼서 어느 날 이제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흐느적거리게 걷게 되고 손으로 펜 쥐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손으로 수저질 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분들은 천천히 진행하면 내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만 그냥 막연하게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비가 오니까 예. 뭐 팔다리 마비 오고 근데 말은 다 어눌하지 않은데 그렇죠. 팔다리 마비 오는데 뭐 중풍 무슨 또 중풍도 이상한 다른 얘기들 많이 하면서 예. 그렇게 머리에 문제인 줄 알고 여기저기 예. 막 다니다가 아. 실제로 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해서 척수증이 있다 할지라도 네. 우리 제때 제대로 수술만 하면 예. 사실은
완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마비가 진행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목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목 아래쪽으로 다 약해지는 그런 그렇죠. 증상을 보이게 네. 되네요. 그럼 선생님, 자, 이런 환자가 왔다. 이건 발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엑스레이를 보고 알게 되나요? MRI를 보고 알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목이 아파서 오면 일단 먼저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앞에서 네. 찍은 사진, 또 옆에서 찍은 사진, 예. 굴에다 팼다는 사진을 찍어서 목이 일자목인가 아니면 많이 굽어 있는 거북목인가, 예. 그 다음에 척추 관절은 괜찮은지, 네. 아니면 척추가 흔들림이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까 후종인대 골화증은 네. 종인대가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후종인대가. 그래서 그게 뼈처럼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MRI를 찍어보면 네.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엑스레이만으로도 네. 뼈가 딱딱하게 굳어서 척추관이 네. 좁아진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만약 그려 들어온 모습이 그렇다면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서 예. 후종인대 골화증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이 손이 저리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MRI를 찍어서 정확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 단지 디스크가 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MRI 상에서 우리가 뇌졸중이 있어서 뇌신경이 상하게 되면 MRI를 보면 그 부분이 하얗게 그렇죠. 변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척수도 예. 척수증이 심해지게 되면 그 부분이 그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아. 하얗게 색깔이 바뀝니다. 예. 그걸 보면서 척수증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예.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수술 같은 걸 어떻게 좀 확 해결이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후종인대 골화증 역시 음. 대개는 약을 쓰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경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 없는 경우가 아이고, 대부분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게 정말 계속 진행이 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너무 막는다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가 와서 걷는 게 힘들다든지 할 때는 하는 수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수술도 우리가 목 디스크는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예. 이 목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신경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네. 열어주고 네. 이걸 제껴주면 네. 척추 신경, 우리 척추관에 척수가 내려가면서 이 내려가는 부분이 좁아진 게 벌어질 수가 있죠. 예. 그게 다시 이제 닫혀지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다 판하고 나사를 가지고 고정을 하고 뼈를 예.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게 되면 네. 정말 완전 마비까지 와서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예.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며칠만 지나도 걷는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예. 이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이게 지금 또 급한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 목이 평소에 늘 불편하신 분들이 늘 찾는 게 이제 나한테 맞는 베개. 네. 그래서 저도 베개가 사실 한 5개 있습니다. 아직도 편한 베개는 못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베개 쓰시나요? 그냥 일반 베개 있습니다. 어떤 베개가 그게- 선생님 좋은 베개입니까? 일단은 베개는 높지만 않으면 됩니다. 높지만 너무 않으면 높고 된다.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높고 딱딱하면 예. 결국은 목의 관절에 무리가 오고 예.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일자목 거북목이 될 수도 있고 예. 목의 근육과 인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베개들을 피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그렇다고 또 아예 베개를 안 하게 되면 예. 사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음.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뭐 말씀처럼 여러 네. 가지 베개를 사용해 보는 방법, 네. 뭐 또 교정 베개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은 되겠지만, 네. 전 제 환자들에게 예. 그냥 가장 편한 베개를 쓰시면 되고, 지금 만일 그렇게 어떤 베개를 베도 불편하다면 목 근육, 목 관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세를 예. 바로 하고 몸을 제대로 정상적인 어떤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네. 베개에만 의존할 예. 필요는 없죠. 어떤 브랜드, 어떤 모양의 베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가장 잘 때 편한 편한 베개면 된다. 그리고 베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목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죠. 자세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하늘을 보면 됩니다. 가슴이 하늘을 보면 허리는 펴지고 목은 약간 뒤로 갑니다. 요거 하나로 해결이 다 일단 됩니다. 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죠. 목을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데 사실 목 건강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우리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네.
목 디스크도 디스크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금연, 네. 우리가 흡연은 물렁뼈를 상하게 하거든요. 네. 물렁뼈로 피가 안 들어가서 물렁뼈가 재생도 안 되고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디스크 확률도 높아지고 예. 치료도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뭐 기억하시겠지만 어머님, 할머님들 예전에 머리에 무거운 걸 이고 또 많이 생활을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정말 목에는 나쁜 예. 어떤 습관입니다. 네, 요즘 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만약 그런 습관이 있다면 머리에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인다든지 뭐 아버님들을 애 목마 태운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은 제일 중요한 게 허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예. 허리 근육 강화인데 목은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을 하늘 쪽으로 보게 예. 몸을 바로 세우면 그것으로 충분해지니까 그렇게 자세를 항상 바로 하겠다. 네. 그런 의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 환자를 보다 보면 네. 목 디스크 환자들이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예. 이게 허리 디스크는 뭐 우리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 네. 디스크는 사실 척수증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더 두려울 수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 이상은 충분히 약으로 그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저절로 흡수되는 게 디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예. 뭐 수술 받고 나면 정말 아파서 못 견디고 울던 환자조차도 네. 내가 어디가 아팠지? 내가 그렇게 아팠던 부분이 어디였지라고 얘기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예. 또 목 디스크 수술입니다. 뭐 우리 구종인대 골아증 심해서 척수증이 와서 마비가 진행된 환자조차도 네. 걷는 게 뒤뚱뒤뚱 잘 못 걷는다는 분도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면 회복이 정말 빠른 그래서 걷는 게 편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게 목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목의 질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듣고 약간 그 목 디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제가 뭐 금연을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지금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금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 건강에 대해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재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척추 건강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허리 건강은 걷기 운동, 목 건강은 자세.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